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경제 재개 지침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이전 지침과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의 경제 재개 지침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기존 지침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바 근로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근로자는 10일간의 자가격리 이후 24시간 이상 무증상인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침상으로는 3일간 무증상이어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또한 호프나 젤밀러 장학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SAT 혹은 ACT 성적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마감 기한은 2021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11월 9일까지, 경제 재개 지침은 10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생기자 항공사들을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있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자 유명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대규모 인원 감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 테마파크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직원 2만 8천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스테이트는 전체 직원의 8%인 3,800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전체 1%인 400명가량을 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3만 2천 명에 대한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케어스법에 따라 25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신에 9월 30일까지 인원 감축이나 임금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이 어제인 30일에 종료되고 항공사 추가 지원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항공사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2조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발표했으며 백악관 측은 1.6조 달러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양측은 대선 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은 83만 7천 건을 기록하며 2주 전보다 일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48만 283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2,32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9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5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1만 9,334명, 누적 사망자는 7,0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3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7,790명, 누적 사망자는 577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7,733명, 누적 사망자는 409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829명, 누적 사망자는 427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사옥 이전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이슈 홍수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와 함께 한인 사회를 비롯해 미국의 최근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아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01년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사회부부터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하다 보니 올해로 20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코리안 뉴스의 대표 기자로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한인 사회에서 불거진 이슈들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뒷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동포 사회와 밀접한 소식들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슈 홍수의 대망의 첫 소식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한인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한인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인 비대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범 배경에 대해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단체를 구성하자는 선한 의지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요동치게 했던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요. 처음 논의한 지 40여일 만인 4월 말에 모두의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습니다.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2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크게는 애틀란타 한인회와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그리고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3개 단체가 주축이 되었고요. 3개 단체장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출범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활동을 한 것인데 그동안 비대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비대위는 5월부터 정부 혜택이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에게 무료로 구호품을 전달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필수 구호품을 한인회관에서 나눠주거나 귀넷 정부 측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저 멀리 존스보로를 비롯한 애틀란타 다운타운 남부 지역에도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조지 플로이드 시위가 한인타운에서 열린 6월에는 한인과 한인 비즈니스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애틀란타 총영사관 또는 로컬 정부 측과 협력하며 치안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또 기부금 또는 한인 마켓 상품권을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구호 사업도 전개했습니다. 한인 비대위가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왔고 또 우리 기자들도 또 주말에 그들의 활동을 취재를 했는데 야심차게 출발한 한인회가 또 여러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범 당시 포부와는 다르게 한인 사회의 기대감에는 못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동포 사회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체들이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범한인 사회의 총력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3개 단체만 참여하게 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 사회의 자체적인 구제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또는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외면함으로써 두 번의 상처를 준 게 아니냐는 시각.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우선 구제 대상과 방식 또 운영 부분에 대해 미숙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구제 대상에 관해서는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시니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비대위의 민생 지원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류 미비자, 그리고 싱글맘, 싱글데디,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으로 구제 방식에 대해서인데요.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선정해 체크를 발송하거나 물품을 구입해 구호품을 드라이브 스루로 나눠주는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구호품에 대해서는 구호품의 가치가 너무 낮게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걸 받으려고 2시간 동안 기다렸는 줄 아냐 라는 정도의 불만 제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론 구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구호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다 아는 고급차를 몰고 현장에 온 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취재 현장에 있어서 그 고급 차량을 봤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노인분이나 어려운 분들 중에 자동차가 없어서 그분의 차를 태우고 비대위 행사장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차량 한 대당 한 사랑몸만 준다고 해서 항의를 했더니 그 관계자가 다시 줄을 서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가 없는 사람은 비대위 물품도 못 받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차가 없어서 아는 분의 도움을 받고 어렵게 찾아와서 기다렸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닌 것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대위 측의 광고 내용과도 달라서 원성을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인들의 기대치가 너무 컸다는 것 아닐까요? 네, 사실상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당황했고 우울했고 무서웠던 한인 동포들로서는 한인 비대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현실이었겠죠. 내 사업체가 무너지거나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거나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한인 비대위가 동포들을 돕는다니까 뭐래 어떻게 한대 라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구성된 비대위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나눠주는 방식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거친 기부금이 총 8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인 비대위가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동포 사회를 위해 쓰는가, 과연 어떻게 배분해야 한인 모두가 가장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한인 비대위는 어떤 목적에 따라 초점을 두고 소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중하는 소수에게도 나눠줄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배분하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 여러 지적이 있었고 언론들도 그 부분을 꼬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비대위와 한인의 주변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즉 애정어린 질책이 되어야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기능 자체를 멈추게 할 정도라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동안 한인의 중심으로 한인 비대위가 시작된 이후로 비대위에 대한 잘못된 언론 보도 또는 소문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위가 조기에 해산한다는 의혹이라든지 한인회가 비대위 공공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페인트칠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등등의 악의적인 소문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내용들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 부분은 회계 처리 부분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인가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볼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비대위 회계 문제를 지적한 한 인터넷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한인회 측에서 의혹들을 반박할 명확한 자료들을 아직 공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 신문 보도가 나온 날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인회 소속이 아닌 비대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보도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단 그 말은 비대위 쪽 회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인회 쪽 회계는 아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당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다시 한번 통화했을 때 한인회가 비대위와 영수증, 전표 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 들었습니다. 즉 비대위 쪽에서는 한인회가 집행한 일부 사업의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인회가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모두 공개하면 되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네, 지난 화요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윤철 한인회장은 체크들, 즉 수표들을 들어보이며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 손에 들어보인 그 체크들은 한인회 것이 아니라 비대위 체크들이었습니다. 현재 한인회가 증빙해야 할 대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중강 박사 부부의 기부금 1만 달러와 CKA, 즉 미주 한인위원회가 한인회에 전달한 2만 5천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CKA 기부금은 다시 500달러씩 30명에게 지급한 돈과 물품 구입 대금으로 쓴 1만 달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대위는 출범 당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어느 독지가 또는 어느 단체든 코로나와 관련한 명목으로 한인회에 기부한 돈은 비대위가 함께 쓰기로 했는데요. 주 박사 부부와 CKA의 기부금이 이런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데요. 이 돈을 집행한 증빙 내역이 아직 영수증과 함께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인회와 비대위가 함께 쓰는 돈이라면 당연히 비대위도 그 내역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말씀이고요. 한인회와 비대위에 따르면 주 박사 부부와 CKA가 낸 기부금은 비대위 공동계좌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회가 빼돌리려 한다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영리 단체 법령에 따라 기부자가 명시적으로 어느 단체가 써달라고 특정한 경우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지출 내역을 알릴 의무도 있으며 이때 지출은 반드시 기부받은, 즉 이 경우는 한인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한인회는 이 돈들을 비대위 공동계좌로 옮기지는 않되 기부자의 목적, 즉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한인을 위해 써달라는 의사에 맞게 비대위와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할 한인을 공동으로 찾았고 심사한 뒤 공동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발행한 체크들, 예를 들면 $500씩 30명에게 전달한 수표들 1만 5천 달러죠. 그리고 CKA의 나머지 1만 달러로 구호품을 산 영수증, 주 박사 부부의 1만 달러로 구호품을 산 마찬가지의 영수증을 아직 비대위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유만 안 했을 뿐이지 아직 임의로 썼거나 한인회가 빼돌렸다고 볼 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아직은 법률적인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단계는 아니다는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단계는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단 금요일이죠. 내일 비대위 회단식을 겸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비대위가 그동안의 회계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한인회도 의혹이 제기된 3만 5천 달러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큰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인회 소속으로 쌀 등을 구입한 분에게 임원이었죠. 쌀이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말들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구입 시마다 한국에서 오는 쇼핑 코스트가 다르고 마트의 프로모션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리어 과거에는 15파운드짜리 쌀을 12달러 99센트에 샀는데 한인회는 더 많은 20파운드 쌀을 11달러 99센트에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요청에 이메일로 자료들을 모두 보내줬었고요.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민생본부 역할을 해온 한인회가 모두 집행한 내역, 즉 모든 내역이죠. 쉽게 말해 비대위 쪽에 넘기기로 한 정관을 어기고 한인회가 직접 집행한 내역 3만 5천 달러는 아직 영수증과 발행 체크들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김윤철 한인 회장이 3만 5천 달러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허 기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죠. 네, 화요일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거는 그 어느 경우라도 비대위 정관을 어기고 한인회가 독단적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인회가 집행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김윤철 한인회장은 아직 CKA와 주중강 박사 부부께는 지출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한인회 이사회를 통해 지출에 대한 의결을 받기도 전인데 알릴 수가 없었다. 한인회가 집행한 부분은 나중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않아 의혹을 더 부추겼고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회 내부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을 기부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도 모순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 활동에 대한 애정어린 보도가 필요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나름 이유가 있었었는데 참 보도가 먼저 나왔네요. 애정어린 보도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언론으로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언론 고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라는 점에서 또한 보도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전성의 척도라는 점에서 사회의 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비대위는 미주 한인사회 전체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타 지역 한인사회로부터 주목받았고 출범 목적 자체도 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구성과 출범 소식을 더코리안 뉴스가 처음으로 다뤘었는데요. 다만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위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래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난항을 거듭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우가 없었던 것이죠. 비대위는 3명의 공동위원장뿐만 아니라 3명의 소속 간사, 한때 운영됐던 대변인 제도까지도 100%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곳에 소속된 분들 모두 다 개인 비즈니스도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에 처해 각자 생존을 화두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인 비대위가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서 일 처리가 미숙해도 된다. 이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하신 분들이나 또 성금을 내주신 분들 그야말로 소중한 성금인데 말이죠. 네, 물론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비대위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노하우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100% 외부의 성금 또는 기부로 모아진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도 비대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간 비대위의 이른바 파이, 즉 거치는 성금이 끊기기 쉽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인 비대위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단식을 갖는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단 시기를 놓고 말들이 많지만 한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대안 또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면 지금까지 구성되어 온 흐름을 보면 3명의 공동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를 닫느냐는 비판도 있지만요. 동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억지로 강요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쌓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드라마의 시즌 1, 2처럼 선한 영향력을 지닌 인적 구성으로 제2기 비대위를 이어가면서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를 1기로 본다면 모든 회계 문제는 1기에 국한하고 남은 기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새롭게 모금해 꾸준히 생활고를 호소하는 소외계층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인 비대위 관련해서는 내일 열리는 비대위 기자회견 이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홍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추석 명절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동포들이 비록 한국과 같은 추석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석을 수식하는 말처럼 좋은 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